그럼 싱가포르 얘기로 넘어가세요. 네. 싱가포르가 지금 동남아시아 모래 다 사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모래를 왜 이렇게 사요? 싱가포르를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싱가포르 안 갑니다. 왜요? 왜냐면 지금은 제가 담배 끊고 했지만 껌도 씹으면 안 돼, 담배도 피우면 안 돼, 뭐만 했다면 다 벌금이래요. 이 나라 가면 안 되겠다. 벌금이 맞아. 그 얘기부터 그러면 하시죠. 뭐 도대체 그러니까 어디까지 싱가포르 벌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다이나믹 코리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싱가포르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영어로 보통 파인시티라고 부르거든요. 파인시티. 근데 파인이 파인 땡큐 앤 뒤에 파인도 있지만 중의적인 의미겠네요. 네, 중의적이죠. 예, 그러니까 명사로 벌금이라는 뜻이에요. 벌금의 뜻이 있잖아요. 이게 파인 벌금의 뜻이었습니다.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이제 뭐 공부하고 이럴 때 싱가포르 드나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나들 때 담배를 가지고 있느냐, 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본단 말이죠.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막 되게 타이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껌은 안 씹으니까 뭐 갖고 가지는 않지만 전 담배를 끊은 대신에 금연 껌을 씹거든요. 이두저도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껌은 안 되고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하면 조호르바루라고 말레이시아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사람들 껌도 사갖고 와서 씹고 몰래 하기도 해요. 아니 근데 껌을 씹는 게 안 돼요? 아니면 뱉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씹는 거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씹으면 언젠가는 뱉을 거니까. 반입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반입 자체가 아니 뭐 씹어가지고 종이에다가 싸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언젠간 쓰레기가 될 거다 이거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요 경찰한테 삼킬 건데요? 꼴꺽. 그러면 바로 잡혀가는 거죠. 싱가포르는 일단 나라가 상당히 작고 독립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어촌 마을이었어요. 정말 가난한 어촌 마을. 이고 크기는 서울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어떻게든지 간에 이거를 발전을 시키는데 이 국부가 있잖아요. 그 리콴유 총리. 그러니까 65년도부터 총리가 돼서 90년까지 재임을 했었는데 가난한 나라를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골치 아픈 큰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강력한 통제, 규율이 있는 국가를 만드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일단 작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모든 이쪽 지역 저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형법 제도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싱가포르는 교도소가 하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구치소가 없어요. 구치소 자체가 없어요. 재판 받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대신에 싱가포르는 조그마한 법원들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거기는 간이로 해서 법원들이 엄청 많이 있고 즉결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 그냥 바로바로 판결을 내리네요. 네, 바로바로 즉결 판결을 내는데 그게 대부분 벌금으로 가게 되는데 판사도 많겠네요. 엄청 많죠.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재밌는 게 이게 지하철 타면 우리는 이제 뭐 요즘에 지하철에서 스스로 공중 도덕상 뭐 먹거나 마시거나 이런 것들 거의 안 하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들고 타는 거에 대해 조금 부담감을 갖죠. 오면 바로 뉴스에 올라오지 않나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러면서. 근데 싱가포르는 타면 지하철 안에 이제 붙여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막 붙여 있는데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예, 이거 뭐 안 돼, 저거 안 돼. 과일의 여왕. 두리안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이거를 갖고 타면 벌금이 제일 세요. 제가 옛날에 탔을 때 3,000달러 정도가 됐는데 30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 예, 싱가포르 달러가 보니까 1달러에 1,000원 정도 넘더라고요. 지금 1,000원 조금 넘더라고요. 싱가포르 달러로? 싱가포르 달러. 싱달러로. 그럼 300만 원. 예, 그 정도가 되고 뭐 당연히 라이터 같은 것도 못 갖고 갈 것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규율을 세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거고 하지만 일단 공포를 만들어내는 공포 정치. 거죠. 국민들로부터 공포를. 그러니까 돌아가서 보면 나라가 영토가 상당히 작으니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니까 방법이 영토를 늘리자 이거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그러니까 막 간척 사업 하고 막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막 선생님들이 막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가 바뀐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 바다를 매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싱가포르 남쪽으로 해서 바다를 매립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그 가장 핵심이 이제 모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래를 계속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샀던 국가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인데 모래가 많은데 잘 쓰지 않는 나라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뭐 이런 나라들로부터 많이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보니까 거의 한 10년 정도 동안에 캄보디아에서 구매한 모래 양이 8천만 달러.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또 싱가포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가능한 예, 그 일이겠죠. 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게 모래가 사라지게 되면 해당 국가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겠죠. 일단 해양 생물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홍수 같은 문제들도 계속 일어나고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야 주변 국가들도. 그래서 모래 수출을 하지 않겠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일단 막은 거예요. 그럼 싱가포르 일단 모래는 필요하니까 얘네들은 pragmatic necessity 이렇게 실용적 필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일단 우리가 모래가 있어야지 간척 사업을 통해서 일단 영토를 넓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왜 모래여야 돼요? 흙은 안 돼요? 시멘트를 못 만들잖아요. 아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
예, 가장 기본적으로 바다를 접하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모래들을 갖고 오고요. 그리고 동남아가 인도네시아나 이런 해안부 쪽은 빼고 위쪽 지방은 강들이 엄청 큰 것들이 있거든요. 메콩강은 예. 5나라를 쭉 가로질러서 흐른단 말이죠. 메콩강 있고 그다음에 태국의 짜오프라야, 미얀마의 뭐 에아와디 뭐 이런 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강 유역에 모래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 모래들 그러니까 불법으로 다 그냥 채취하는 거죠. 갖고 와서 이제 거의 밀수 수준으로 해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들이 막으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말레이시아로부터 거의 수입을 하는데, 싱가포르는 우리가 봤을 때는 잘 사는 나라죠. 잘 사는 나라인데 실제로 보면 되게 불쌍해요. 왜요? 자원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도 워낙 작으니까. 작고 원래 자체가 자원이 없는 국가였고, 원래 그러니까 싱가포르 나라는 말레이시아에 편입돼 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고, 그때 당시에 말라야 연방이라고 불렀는데 중앙정부에 계속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이 좋아서 독립이지 퇴출당한 거거든요. 말라야 연방으로부터 퇴출을 당한 그런 국가. 말레이시아가 꼴보기 싫어, 니네 나가.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퇴출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리쿠안유 총리가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할 때 기뻐서 우는 게 아니고 되게 슬퍼서 엉엉 울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그렇죠. 그 장면이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가면 있어요.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가난한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위로는 말레이시아, 아래쪽에는 인도네시아라는 강대국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 정글과 같은 우리 속에 던져진 고양이 같은 이 싱가포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물 같은 경우도 수돗물에서 생수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끊으면 큰일 나겠네. 큰일 나는 거죠, 얘네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쟤네들 부러울 없이 잘 사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싱가포르 시민이 되거나 장기 거주자가 돼서 살 때는 상당히 살기 힘든 그런. 항상 불안불안한 마음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싱가포르도 군대를 무조건 다 가야 돼요. 기간도 우리나라랑 아마 비슷할 거예요. 무조건 다 가야 되고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주로 이제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들과 해상훈련도 상당히 많이 하죠. 근데 모래 수입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박 교수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사우디가 모래를 수입하는 나라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사우디 하면은 낙타, 터번, 이슬람, 모래. 근데 모래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수입한다고. 그러니까 사방대에 모래가 많잖아요. 근데 사막의 모래는 쓸모가 없어요. 그 모래는 시멘트로도 안 만들어요. 예, 왜냐면 너무 입자가 가늘어요. 입자가 가늘고 바다 모래는 뭐가 문제냐면 연분이 있어요. 연분이 있으니까 재처리를 해야 돼요. 씻어서 써야죠. 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최고의 모래는 강모래거든요. 근데 강모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어디서 수입하냐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 호주에서 수입하는 게 사우디가 놀라운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모래 수입하죠. 또 뭐를 수입할까요? 낙타 수입합니다. 석유도 낙타. 수입하는 거 아니에요? 정제된 석유? 네, 석유는 러시아한테 수입하죠. 왜냐면 낙타는 사우디에서는 식용으로도 쓰고 그다음에 경주도 쓰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쓰거든요. 호주의 낙타가 좋아요. 그래서 낙타를 수입하고, 석유는 왜 수입하냐면 사우디도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석유를 생산한 다음에 그거를 가공을 하면 돈이 들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가 싸게 내놓으면 빨리 사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자기가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공비 아끼기 위해서 수입하는 거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모래인데, 이 모래가 많이 필요하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내 모래는 어떻게 됐든 바다 모래든 뭐든 일단은 반출 금지시켜놨고요. 수입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건설공사를 해야죠. 건설을 많이 해야 네, 되니까. 건설공사를. 이게 사실 모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용한데, 고대 이집트에서도 모래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 사례들이 있어요. 이집트는 모래 많잖아요. 모래 많아요. 그러니까 모래 수입한 건 아니고 쓴 사례들이 있는데, 고대 이집트의 초창기부터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용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집트 문명은 기본적으로 청동기 문명이잖아요. 화강암을 그렇게 잘 다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화강암 용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미세하게 결사큰이 남겨져 있는데 이게 정말 약간 나사훈처럼 되게 촘촘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학자들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청동기로 도저히 만들 수 없는데 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실용고고학자들이 밝혀내죠. 모래를 가지고 중에 결삭제로 사용을 하고 여기다가 기름을 좀 붓고 청동기 날을 태워가지고 깎으면 이런 흔적이 나온다. 그래서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청동기를 대고 모래를 뿌린 다음에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자른 다음에 모래를 그 절삭제로 뿌리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청동기 톱으로 청동스를 갈면, 예. 근데 굉장히 그게 쉽게 잘 된대요. 그렇게 하면 이게. 신기하다. 제가 궁금증이 생기면 못 멈추는 스타일이라 별로 싱가포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었는데, 갑자기 싱가포르 얘기하시니까 참 궁금해서.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벌금, 그 다음에 누구나 아는 마리나 베이인가요? 그 배 떠 있는 수영장. 많이들 가서 사진 찍고 하잖아요. 제 마지막 질문은, 사자머리의 인어몸통이잖아요. 싱가포르 하면 그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사자머리가
물 뿜고 네. 있고 이놈 몸통? 그건 뭔데 그렇게 싱가포르에 많아요? 싱가포르, 그러니까 사자머리의 인어 몸통 그 답이 싱가포르라는 국명에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는 싱가와 포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고, 이거는 영어식 발음이고 현지어 발음, 말레이 발음으로는 싱가, 그 다음에 뿌라래요. 싱가는 태국에서 맥주 드셔보셨지 않나요? 네. 태국 맥주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이름 비슷하네. 싱하. 여기는 싱가예요. 그러니까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자. 그 다음에 뒤에 POR이니까 이 뿌라인데, 뿌라는 이제 땅이에요. 땅. 사자의 땅. 사자의 땅인데, 그 16세기 정도에 그 아래쪽에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지역에 왕자가 왕위 찬탈전에서 밀려가지고 망명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싱가포르는 텐마색이라고 불렀어요. 텐마색이라는 섬에 오게 됐는데, 이 왕이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숲에 사자가 지나갔는데 몸통이 인어예요? 인어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싱가포르라고 불리게 된 건데, 걔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보통 멀라이언이라고 불러요. 싱가포르에서 멀라이언. 그러니까 멀메이드와 라이언의 합성어죠. 멀메이드라고 부르고, 싱가포르 시내 싱가포르 강 있잖아요. 거기 가면 물 이렇게 쫙 뿜고 있죠. 그다음에 센토사 섬 가면 더 큰 거 있어요. 섬에 또 섬이 있는 거죠. 센토사 섬은 더 큰 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 막 가서 물 뿜는 거 이렇게 막 장난치고 여자랑 사진 찍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자 체면이 말이 아니네. 사자인데 오 하고 봤는데 몸통이 있는데 지나가고 있다는 걸 상상하니까 너무 웃긴 것 같아. 싱가포르의 상징도 멀메이드 상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자머리의 인어 몸통을 하고 있는 이 상징은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그 전부터 존재했던 거죠. 그렇게 알려졌던 거죠. 아 재밌다.